네, 감사합니다. 유튜브에 지금 한 100여 분 정도가 접속하신 것 같은데요. 재미있는 얘기 많이 좀 올리고 계시네요. 고구마 캐기 체험하면서 지금 접속해서 보고 계시다는 네, 인천 소비자연맹 네, 있으셨고 또 몇 가지 또 질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같이 토론하면서 질문도 같이 전달해서 답변을 좀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바로 두 번째 발제 시작할 텐데요. 코로나 시대의 정신건강 관리. 해주세요. 네. 네, 환호성인가요? 네, 네, 이해국입니다. 앞에 말씀해주신 오상우 교수님이 워낙 전국 스타셔서 제가 이어서 할 때 좀 많이 부담이 되는데요. 뭐 사회자분도 말씀해주셨지만 요즘 뭐 코로나 블루라는 말은 다들 잘 아실 거고 레드, 블랙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뭐 제가 이제 정신과 외래를 진료를 하는데 저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게 전에는 안 그런 것 같은데요. 그 환자분들 중에 거의 한 10분 중에 한 8, 9분이 코로나 때문에 미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다 하세요. 왜 그러세요? 그러면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코로나 때문에 꼼짝도 못하고 집에만 있다고 하시는 거. 아니, 왜 그러실 필요가 없다. 마스크 잘 쓰고 동네 다니셔도 좋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햇볕도 많이 쬐시고 운동도 많이 하셔라고 하는데 이 병 걸리면 당신이 책임질 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안타깝더라고요. 정말로 그나마 뭐 운동하면서 스트레스 풀고 산책도 다니고 그러셨던 분들이 이게 워낙 코로나 감염병에 대한 위험뿐만이 아니라 방역이라고 하는 것이 또 강조가 되다 보니까 아무튼 다들 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 시기를 우리가 그다음에 우리 나라가 우리 커뮤니티 지역사회가 어떻게 이 시기를 잘 마음 건강의 입장에서 극복을 할까 이런 관점을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슬기로운 거리두기라고 제목을 붙여봤고요. 감염병 스트레스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감염병 스트레스도 있지만 방역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감염병은 당연히 스트레스인데 이게 정말로 스트레스가 큰 이유는 나왔지만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면 피할 수 있는데 보이지 않는다는 거고, 그리고 매번 우리나라는 정말 잘하고 있지만 뭐 해외 이야기 들어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십니다. 죽을 수 있다라는 죽음이라는 사람의 근본적인 공포를 건드리죠. 또 한 가지는 남녀노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걸릴 수 있다라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나라인 미국의 대통령이 걸리는데 나는 뭐 정말 추풍낙엽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보이지 않고 죽을 수도 있고 누구나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불안이라고 하는 심리를 계속 자극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방역에 대한 두려움은 오히려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뭐 K 방역이 정말로 훌륭한 이유는 3T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3T 중에서 사실 트레이스 추적하는 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구상권을 청구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 하면서 야, 이 걸리면 완전 왕민폐다. 그리고 내 모든 사생활이 다 드러난다. 뭐 이런 두려움들. 그리고 낙인이 찍히고 비난을 받고 뭐 이런 것들이 정말로 많은 기존에 하던 생활들을 계속 자제하게 만들거든요. 참고 자제하고 두렵고 뭐 이런 것들이 정말로 스트레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주변이 오염되어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조심하면서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불안이 증가될 수밖에 없고 매번 뭐 하루에도 서너 번씩 이제 재난 방송을 통해서 조심해야 된다, 다니지 말라, 나가지 말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본인들도 스스로 계속 제한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렇게 제한을 하다 보면 생각해 보시면 가장 큰 변화는 기존에 재밌고 즐거워하던 일을 다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람은 우리는 왜 삽니까? 재밌고 즐거우려고 살잖아요. 그죠? 그걸 기대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걸 다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균형이 깨지죠. 그러면 결국은 뭔가 재밌고 즐겁기 위한 활동이 왜곡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가장 대표적인 게 술, 담배, 디지털이죠. 그죠? 결국은 이러면서
저는 솔직히 엠번방이라든지 다양한 디지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어떤 범죄 행위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좀 더 심해질 수 있다라고 보는 이유는 사람들이 혼자서 가볍고 쉽게 빠르게 기쁘고 재밌을 수 있는 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면 길어질수록 쏠릴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트레스를 다시 말씀드리면 스트레스는 결국은요 간단하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고 싶은데 못 하고요. 하기 싫은데 해야 되면 이게 결국 스트레스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딱 이 두 마디로 정리가 됩니다. 그죠?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하고 하기 싫은데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마스크 써야 되고 손 씻어야 되고 놀고 싶은데 못 하고 이게 결국 스트레스밖에 없는 거죠. 이거를 좀 더 유식하게 풀어보면 즉각적인 만족은 계속 참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나가서 놀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내일, 일주일 뒤에 병에 안 걸리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내일의 만족을 위해서 오늘의 기쁨을 계속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다 예수님이고 부처님이라면 이렇게 살 수 있지만 우리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거든요. 재밌고 즐겁고 싶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뭔가 즐거운 일을 예측할 때 그 즐거운 일을 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행복감을 느끼는데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번 주말에 가족들하고 만나서 어디를 놀러 가야지. 그러면 일주일 행복하거든요. 근데 일주일을 기다려도 여행을 다 취소해야 되고 외국 학교를 못 가고 친구를 만나서 놀질 못하고 단풍을 못 보러 가고 동창회를 못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좀 지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은 계속 쌓일 수밖에 없고 행복한 감정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통장이 있다라면 행복한 감정을 많이 쌓아야 웬만한 나쁜 일이 있어도 그걸로 우리가 까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게 좀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3F 설명을 드릴 텐데 이렇게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결국 몸 안의 모든 교감신경들이 막 마구마구 활성화되는 생존 반응이라는 게 일어나거든요. 근데 생존 반응은 우리가 3F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파이트, 싸우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레드가 저는 이 파이트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블루는 프리즈입니다. 죽은 척하는 거죠. 와이프한테 잔소리를 많이 듣는 남편들이 주로 보이는 반응입니다. 주말에 죽은 척하고 가만히 그 테레비 앞에 앉아있는 누워있는 이 모습이 저는 프리즈라고 하는데요. 우리랑 비슷한 모습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우울해져 있고 불안해하는 상태를 코로나 블루라고 할 수 있고요. 요즘은 코로나 블랙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 블랙이 플라이트인지 사실 명확하진 않을 수 있는데 절망이라고 하거든요. 블루를 넘어서 우울과 불안을 넘어서 완전히 절망하는 경제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겹쳐질 때 코로나 블랙이라고 하는데 정말 떠나고 싶고 이 생을 마치고 싶은 그런 자살 사고까지 나타나는 단계가 저는 많이 걱정되고 지금은 블루 수준이지만 정말 이런 상태가 오래가면 블랙까지도 오는 시간이 올 것 같아서 이것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은 스트레스가 사람한테 얼마나 나쁜가를 단적으로 설명을 하는 건데요. 미국 샌디에고 지방에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사망률을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보시면 94년도 1월에 사망률이 증가됩니다. 저때 지진이 나서 사람들이 산타스테가 나거나 무너진 집에 깔려 죽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쫄아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심장병으로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죠? 결국은 이렇게 과도한 스트레스가 지속이 되면 우리가 심리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서 기존의 병을 앓고 있던 사람들에서 사망률이 더 증가할 수 있다. 저는 1년이나 2년 뒤에 우울증으로 자살을 하거나 이런 거 말고요. 정말로 만성병을 앓고 있던 분들이 이 시기에 사망률이 증가되는지를 한번 꼭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러한 감염병 스트레스로 인해서 불안과 공포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에 꽂혀서 불안을 이겨내려고 하는 그러한 왜곡된 행동도 나타나고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무기력해지고 또 잠도 못 자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실제 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3월달, 5월달, 9월달
처음에 뭐 충격적으로 팬데믹이 퍼지면서 불안했다가 열심히 방역을 한다고 하면서 5월에 좀 줄었다가 너무 길어지니까 9월에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그렇고요. 불안도 그렇습니다. 우울 및 자살 사고도 9월 들어서 점점 증가되기 시작합니다. 길어지면서 심리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적인 사회적인 영향이 더해지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살에 대해서 생각하고 우울이 심해지면서 절망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아주 심각하다고 봐야 됩니다. 실제 보니까 일상생활의 다양한 직업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이 방해된다고 하고요. 실제로 사회 여가 활동이 방해되는 정도가 가장 크다는 거죠. 사회 여가 활동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하겠지만은요. 정말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놀지 못하고 즐겁지 못하다는 거는요. 제가 볼 때 가장 그 후유증이 크게 남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뭐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저도 별의별 생각을 솔직히 다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 사람들이 가장 힘들까 한번 고민을 해봤거든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마 제일 힘든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긴밀한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희로애락을 아주 많이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적 거리가 좁은 걸 즐기는 사람들이죠. 부대끼면서 살아간다. 부대끼면서 정을 느낀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대껴야 정을 느끼고요. 애증이란 말도 우리가 많이 하죠. 그죠? 붙어서 싸우면서 정이 들고 그러면서 행복감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제가 볼 때 그건 아마도 우리나라가 워낙 땅덩어리가 좁고 인구 밀도가 높으니까 자위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가 아닌가 싶어요. 넓은 게 좋잖아요. 우리가 가끔 들에 나가면 광활한 평야를 보면 골프 치러 가는 분들이 왜 그게 좋겠습니까? 평상시에 너무 우리가 좁게 근접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보면 그림으로 표시하면 사실은 이게 다 내 기쁨인 것 같은데요. 내가 스스로 만드는 기쁨이 아니라 남이 나한테 주는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거리를 두면 기존에 내가 기뻐하던 것들이 박탈당하는 그러한 심리적 거리가 생기게 되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어떤 민족이나 나라보다도 더 많은 우울과 불안을 느끼게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평상시에 우리의 태도, 평상시에 우리의 너무 가깝게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모습 자체도 이번 기회에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재미를 느끼고 많은 흥미를 느끼지만 근데 그 사회적 거리를 다 포기하고요. 나만의 공간, 우리 가족만의 공간으로 우리가 다 지금 철수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이 다 좁잖아요. 그죠? 20평, 30평 아파트에 살고 있고요. 다닥다닥 아파트에서 붙어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 뭐 나홀로 산다 뭐 이런 거 보면 그 연예인들 막 3층짜리 4층짜리 집 이런 거 보면 너무 부럽죠. 그리고 요즘 그 전원주택을 찾아가는 프로그램들이 갑자기 늘어난 거 느끼시죠? 그 이유가 바로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다닥다닥 붙어 사는 아파트를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착시 현상을 느끼고 있습니다. 텔레비에 나오는 그런 전원주택과 넓은 집은 우리 집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괴롭게 붙어 살면서 가족 간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가족 간의 불화가 심해지고 가정폭력이 늘어난다는 보고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다 보니 가족끼리 붙어서 재밌고 즐겁게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배려하는 것에 익숙하지 못하다 보니 어떻게 돼요?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핸드폰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먹방을 보고 낮술을 마시고 불면증에 수면제를 먹고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거리를 둠으로써 내 공간에서 내 가족과 같이 기뻐야 되는데 그것에 익숙하지 못하다 보니 결국은 가장 빠르고 쉽게 나의 보상회로를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동네의 낮술과 약과 디지털 이걸로 우리의 기쁨이 쏠리고 있고 이것이 결국은
일시적으로는 우리의 우울과 불안을 달래줄 수 있지만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중독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더 우리의 정신 건강이 피폐화되고 황폐화되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결과를 보면은요, 코로나19 이후에 온라인 게임이 엄청나게 이용자가 늘어나고요. 그리고 게임에 요즘은 다 랜덤 아이템이라 그래서 아이템을 구입을 해야 게임 성적이 올라가거든요. 게임에서 돈을 쓰는 비용도 전체적으로 늘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당연히 스마트폰은 물론 여러 가지 정보를 보기 위해서도 쓰지만 온라인으로 음식을 시켜 먹고 불필요하게 정보를 서칭하고 다양한 컨텐츠를 보기 위해서 온라인 활동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포르노라고 하죠. 성인용 콘텐츠의 이용량도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온라인 도박 행동도 2시간, 3시간, 4시간 평소에 하던 사람에서 훨씬 더 많이 늘어난다는 것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걱정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보니까 이제 오른쪽이 더 우울한 사람, 더 불안한 사람, 더 우울한 사람에서 훨씬 더 게임 이용이 훨씬 더 늘어났고요. 스마트폰 이용도 불안한 사람, 우울한 사람에서 훨씬 더 증가되는 비율이 컸고, 그리고 성인용 콘텐츠도 불안한 사람에서 훨씬 더 시청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정리하면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통해서 불안과 우울이 높아지고 결국은 불안과 우울이 높아진 사람들이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손쉽고 자극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는 게 실제로 데이터로 나오고 있는 결과입니다. 실제로 WHO에서도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약물이나 알코올이나 게임이나 과도한 비디오 시청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 문제를 경험하지 않도록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그러면 정신과 의사로서 마음 건강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그럼 우리가 도대체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 거냐라고 나름의 솔루션을 제안을 드려야 하는데 사실 뾰족한 수는 없는데요.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이곳에서 내가 원래 있는 곳에서 우리가 행복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외부에 의존을 해서 행복을 늘리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스스로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은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사소한 루틴을 만들고 그 루틴을 통해서 작은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다양한 그 챌린지 동영상들을 보면 레고를 맞춘다든지 십자수를 한다든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스쿼트하고 이제 팔굽혀펴기를 하루에 100번씩 하자 이 루틴을 만들어서 일주일째 하고 있는데 조금 근육이 생길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상당한 좀 자신의 성취감을 주고요. 별건 아닌 것 같지만 혼자 스스로 남들이 인정해주고 남들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한테 스스로 줄 수 있는 작은 기쁨이 되고요. 결국은 마음 통장을 관리하는 것처럼 정말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아주 사소한 루틴을 통해서 내가 매일매일 나를 칭찬하고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 각 개인의 어떤 루틴들을 만들어내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런 남들이 주는 것은 좀 줄어들겠지만 내가 스스로 나한테 줄 수 있는 기쁨이 늘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족은 우리가 가족이 되게 중요하다, 가족 간의 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다 옛날 얘기인 것 같고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성과주의 가족 관계로 많이 변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유식한 말처럼 보이지만 아주 단순한데요. 아빠는 돈을 많이 벌어와야 되고요. 엄마는 살림을 잘해야 되고요. 애들은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족, 우리 회사가 아닌데 이런 성과를 가지고 그 가족 구성원을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바꾸자. 그죠? 결국은 가족이 창조하고 성장하려면 편안해야 되거든요. 편안하려면 결국은 배려하고 인정하고 칭찬해 줘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가족이 결국 사람들은 칭찬하고 인정하고 배려할 때 내가 누구한테 잘해줄 때도 내 마음에서 도파민이 나오지만
그 칭찬을 받는 사람의 뇌에서도 결국은 도파민과 엔돌핀이 분비가 되게 되거든요. 이 도파민과 엔돌핀이 분비가 돼서 편해지면 안 하던 짓을 합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요. 엄마가 용돈을 주고요. 남편들이 설거지를 합니다. 이런 안 하던 짓은 가정이 편안할 때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에 또 정서 기능을 좀 우리가 늘려나갈 수 있는 오히려 좋은 기회로 삼자라는 거죠. 다닥다닥 붙어서 싸우는 가족이 아니라 정말로 서로 배려하고 인정하고 칭찬하는 가족이 돼야 우리가 좀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저는 제가 요즘 밀고 있는 말인데요. 지금 여기서 행복하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행복하자. 이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평소에 내가 익숙하지 않은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는 게 아니라 매일 만나는 사람, 매일 만나는 곳, 매일 사는 곳에서 바로 여기서 지금 우리가 행복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산업에, 주류 산업, 디지털 산업에 우리 국민들이 이 기쁨을 느끼도록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커뮤니티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뭔가 안전하게 즐기고 재밌을 수 있는 것들을 이제는 국가가 방역만 할 것이 아니라 좀 제공해 주기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정말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디지털 시티즌십이라는 것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죠? 우리가 다양한 디지털 산업이나 디지털 콘텐츠나 기기를 이용해서 재미와 기쁨과 정보를 얻는데 이것이 보다 안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디지털 시티즌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기본 문화, 기본 여가권 이런 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본 소득만 있고 뭐 기본 대출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코로나 시대에 인간의 기본권인 행복하고 싶고 즐겁고 싶은 권리를 우리가 보장해 줄 수 있는 우리의 개인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